오늘도 더 건강하세요. 반호박이 웰니스 클리닉 박민기 본부장 이왕재 원장입니다. 박사님의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 댓글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하나하나 다 답변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그러지 못하는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댓글과 실시간 채팅을 취합하여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동생이 유방암 환자입니다. 수술 후 캣사일라 치료를 3번 받았는데 혈소판이 25까지 떨어져서 항암제는 빼고 표적 치료만 한다고 해요. 표적 치료 전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 맞아도 괜찮을까요? 이게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표적 치료는요, 비타민C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특히 면역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억제하는 기능하고 자극하는 기능이 있는데, 억제하는 기능을 없애주는 게 표적 면역 항암 치료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표적 항암제 쓴 후에 비타민C를 같이 써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제가 많은 논문도 냈고, 심지어는 영문서적에도 그걸 소개를 했을 정도로 과학적 근거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그 메디컬 센터에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뭐 캔서 셀이라는 세계적인 잡지에 이미 발표가 돼 있을 정도로 학문적 증명은 명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질문한 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듣는 많은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고용량 비타민C 치료는요, 사실 항암 치료할 때 아주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하시면 항암 기능은 증진시키고, 콤비네이션 이펙트로 항암 기능은 배가시키고, 대학병원에서 쓰는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작용을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비타민C가.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수년 동안 이렇게 비타민C 정맥 치료를 통해서 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하신 날 반드시 오셔서 비타민C를 맞도록 하라, 그런 권유를 하고, 실제 우리 병원의 환자들은 거의 99%가 그렇게 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암 치료하고 나서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 항암제에 의한 몸이 받는 고통이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걸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 후 바로 정맥 주사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죠, 뭐.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PSA 수치가 10이 나와서 암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전립선 쪽에 가족력이 있어 걱정이 되는데 아버지께서 만성 신부전 때문에 영양제 복용을 원치 않아 하셔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C 섭취해도 될까요? 괜찮다면 복용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글쎄, PSA 수치가 10이 나오면 암이 의심이 되네요. 꼭 전립선 비대증 때도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10 정도면은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성 신부전이 계시면은 투석을 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만성 신부전 상태로 투석을 안 하고 계신다면, 뭐 만성 신부전은 치료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투석 아니면 신장 이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어떤 영양제 먹는 걸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영양제 먹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이 음식은 먹어도 괜찮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 속에 갖은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영양제 복용을 못할 정도로 콩팥을 걱정하시는 분은요, 음식 먹는 걸 걱정하셔야죠. 음식은 마음대로 드시면서 영양제 먹는 거 걱정한다. 그건 좀 넌센스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뭘 모르시냐면, 경구로 복용한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드시는 건. 주사의 경우는 저 같은 전문가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콩팥을 적응하신 분도 고용량 비타민C를 콩팥이 망가진 분에게 주사하는 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조심하세요, 이런 소리만 알지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저만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그 혈중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니까, 비타민C 고용량으로 하면 콩팥에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콩팥 기능이 나빠진 분에게 부담을 높이면 콩팥 기능이 나빠질 가능성은 개연적으로 있는 거죠. 그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이 생존 비타민C를 안 먹거나 주사 안 맞던 분이 맞으면 혈관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콩팥 기능이 개선된 분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아니, 제가 직접 경험한 콩팥 좋아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립선 암 치료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전립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립선 치료 케이스는 뭐 여기서 내가 뭐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아무튼 비타민C 드시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걱정 안 제가 하시고 드시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일본에서 중입자 치료를 했습니다. 4년째 주 2회 비타민C 수액 70g씩 맞고 있는데요. 휴지기 없이 지속해도 될까요? 비타민C 덕분에 일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습니다. 일본 의사도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네요. 박사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맞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어떤 암으로 중입자 치료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병원은 아시잖아요. CT나 MRI를 가지고 암 환자의 그 예후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암 표지자, 우리 병원이 제일 많은 암 표지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자부하는데 그걸 제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암 표지자를 가지고 암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살피는 거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검사하는 암 표지자 검사에 그분이 걸린 암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6개월 이상 그 수치가 아주 정상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은, 물론 이렇게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죠. 지금 이 비타민C는 한국에서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은 것이, 자기가 걸리는 암의 표지자 검사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면 이제 횟수를 1회로 줄이고 또 좀 관찰을 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비타민 주사는 멈추고 복용하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는데, 어느 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런, 지금 무슨 암인지도 모르고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암 표지자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한번 뭐 이런 분들이 방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오셔갖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혈액암, 골수종, 발케이드라는 약 복용 시 비타민C가 금물이라던데 정맥주사는 괜찮은 것인지, 경구부경과 정맥주사 모두 괜찮은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발키드라는 약을 잘 모르겠네요. 항암하시는 분들이 항암제 쓸 때는 비타민C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혈액암 골수종 치료에 쓰는 항암제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항암제만 뭐 특별한 그런 기준으로 암을 죽이는 게 아닐 거예요. 일반적인 대형 병원에서 쓰는 항암제의 경우 그냥 100이면 100. 절대 비타민C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비타민C를 항산화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약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그 항암제만 비타민C를 금물이라고,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은 없고, 미루어 짐작컨대 이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C? 그분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비타민C 쓴다면 팔팔 뜁니다. 그런 차원의 질문으로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경구 복용도 당연히 하시고 정맥 주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C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항암하시는 분을 찾아가면 뭐 백발백중 부정적이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나 만하고, 그분들의 무지함입니다. 그건. 왜냐면 제가 최초로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를 2가지 기전을 모두 밝힌 사람 아니에요, 제가요. 술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건데,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시는 거일 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